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총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농업균형지역이 조금씩 완화되는 느낌을 갖는 그 농지법이 개정돼서 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은 농지법 개정, 농업진흥지역, 관광농업,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면적을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더 크게 이제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이 기사도 있습니다. 농민심리 나오는데 기사 한번 잠깐 보면은 그거 나오죠. 농업진흥지역의 근로자 숙소, 이제 근로자 숙소, 폭염, 한파, 쉼터 설치 가능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날 시행합니다. 2월 2일 날 시행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간에는 시행되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농업 인력 확보 걸림돌 해소, 안전한 영농 등 보장하고 지자체의 농촌 특화지구 농지 전용 허가를 권한을 위임합니다. 지자체에다가 이제 농촌 특화지구에다가 농 전용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위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에 나온 건데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이 확대된다.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 대한 시행 요건도 완화되고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농촌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농업 진흥 지역에 대한 완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이 6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농업 진흥 지역에 지을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 요즘에는 근로자가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숙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은 어떻겠냐. 비닐하우스에서 숙소하신 분도 꽤 계셨어요.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숙소가 농업진흥지역에도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폭염이라든지 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숙소입니다. 숙소. 숙소 개념. 그 농어촌 농업인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숙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영농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 잘한 거죠. 이게 잘한 겁니다. 일부 허용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은 종전 1.5헥타르에서 3헥타르로 바뀌었죠? 1.5헥타르. 1.5헥타르가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늘 얘기하죠. 1헥타르는 1헥타르겠죠? 그러면 기억하기 좋게 100 곱하기 100가 뭐예요, 이게? 100m 곱하기 100m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만 평방미터. 이게 1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 100m. 옛날에 달려봤죠? 중고등학교 때? 100m, 100m, 100m. 요렇게 400m를 뛰면은 1헥타르가 나오는 겁니다. 1헥타르. 1헥타르인데 요 정도면 100m인데. 근데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이 이제 3헥타르. 두 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1.5에서 3헥타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1000m, 한쪽은 300m. 이렇게 하면 3헥타르 아닌가요? 3만이니까. 그쵸? 3만 평방미터. 그러면은 꽤 면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면적에 대한 개념도 생길 수 있겠고요. 관광농원. 관광농원이 2헥타르에 3헥타르로 넘겼습니다. 이 면적이 넓어지니까 관광농원이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은데 이제 면적이 넓어져서 더더욱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농원은 우리 토지투자연구반이라든지 디벨로퍼에서 그 어떤 투자 가이드로서 연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관광농원이죠. 1헥타르까지 허용했던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앞으로 2헥타르까지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요. 농지법을 갈수록 완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면은 농업기능 내 허용 행위 추가. 그래서 기존에는 이 숙소가 안 되는데 이제 뭐가 된다고요? 숙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쉼터 설치도 허용하는 겁니다. 쉼터, 이 쉼터, 농촌 체전 쉼터 말하는 거죠. 폭염, 한파,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서 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요게 그동안에 그 현장에서는 줄곧 요구했어요. 이 "숙소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비닐하우스에다가 뭐 해 가지고 거주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인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뭐 경매에서 보면은 갑자기 비닐하우스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도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죠. 서로가 놀라죠. 서로가 놀랍니다. 이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있겠고요. 근데 그게 인제 해결되니까 '아 이건 상당히 왜 이제서야 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있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제한 완화. 우리 인제 실전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3 헥타르 미만. 농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의 2 헥타르 미만, 관광농원이 3 헥타르 미만 요렇게 면적을 완화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제한 완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농업보호구역의 매력이 더더욱 커졌네요.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의 매력이 점점 커진 거죠. 농업보호구역. 우리 실전 투자반에서도 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그래서 그래서 15개 지역지구의 농촌 허가. 그래서 농촌 특화지구를 추가한 거죠. 이제 추가해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엔 농지 투자하면은 이 어떻습니까? 법으로 농지법이죠. 농지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따져서 투자 여부를 판단했는데 인제 갈수록 뭡니까? 조례가 중요해졌습니다. 조례. 중요해졌고 이제는 뭐예요? 허가 받을 때도 이 농촌 허가가 달려 있죠. 이 내용도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고 오히려 이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법이란 얘기는 뭐예요? 엄격하거든요. 엄격하다는 얘기는 전국 공통으로 진행하니까 당연히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례를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재량 행위가 있다는 얘기겠죠. 재량 행위. 재량 행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담당자하고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때문에 이 굉장히 인제 중요한 스킬이 됐습니다. 툴이 됐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인제 그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언어가 돼야 되겠죠. 무슨 언어가 돼요? 담당자하고의 대화.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인데 자주 반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요건 완화. 농지 이용 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가 10인 이상의 단체인 경우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 농업법인 또 단독으로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을 이제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농촌 허가도 나오죠. 허가 이렇게 농촌 특화지구 조정하면 해당 지구의 농촌 허가 권한은 이제 명제권 근거 없이 모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민원 불편을 해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 기사의 내용을 봤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봤으니까 우리는 늘 뭐를 보아야 된다? 원본을 봐야 되겠죠. 원본.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5월 28일 날 보도했네요. 이렇게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항상 투자자 관점에서 인사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원문을 봐야 됩니다. 항상 원문을 보면서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문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몇 번도 읽어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관점이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혼합해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 시각적으로 내 도래에 맞게 보기도 하고 그런 습관이 있어야 실전 투자자죠. 그렇게 돼야 고객이 만족하는 중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보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후속 폭염, 한파, 쉼터 설치 허용이죠. 앞서 봤던 거죠.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그다음에 농촌 특화지구,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지자체 위임. 그다음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의 시행령권 완화.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좀 전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죠? 외국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숙소가 없어서, 숙소가 없어서 좀 어렵죠. 그렇다고 안방 내주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했는데 이제는 되는 거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농업진흥제 허용시설 기준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 그죠? 근로자 숙소와 폭염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로자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하시는 겁니다. 제도 개선에 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 주택은 면적에 우리가 근로자 숙소의 면적을 궁금했잖아요. 그 아까 그 언론사에서 없었는데 그 뭐 몇 평방미터가 되냐? 농업인 주택은 몇 평방미터죠? 660 평방미터, 200평까지만 되는 거죠. 요 범위 내에서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인 주택을 이 용도로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농지 보전 분담금도 없겠죠. 예,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 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도 원래는 누가 살아야 되는 거죠? 농업인이 실제 살아야 되는데 근로자 숙소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제도 괜찮죠? 그동안 비닐하우스가 아니라는 거,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적 요건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산지 유통 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시설도 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로자 숙소도 이렇게죠.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 이제 쉬어야 되겠죠. 이제 폭염도 이제 갈수 없으니까 농업진흥 지역에 폭염 한파 쉼터 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관광농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의 설치 면적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과 우리는 요게 또 중심 가져봐야 될 거예요. 관광농원,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2헥타르까지는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전 다 올라간 거죠. 그렇죠? 요게 우리 관점에서 또 포지션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농업인 주택의 근로자 숙소까지 만드는 것도. 이게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따로 살고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좋은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농촌 특화 지구입니다. 지구. 왜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위임한 거죠. 인구 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지자체가 자율성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법이 아니라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지자체의 조례로. 그러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면적은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농촌 특화지구가 있으면서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 특화지구로 지정된 땅은 괜찮다? 네, 괜찮은 거죠.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촌 특화지구 이렇게 인사이트를 우리는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투자반은 농촌 특화지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농촌 특화지구, 지구를 기억해서 아,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네, 개발할 수 있겠네,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농촌이원 등지사업 시행 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유탁 병용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 이용 등지 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한다. 이 규모화를 촉진하는 거죠. 이제 예외죠. 예외죠. 농지 임대차 예외입니다. 농지 이용 등지 사업. 기존에는 참여하려면 10명 있어야 돼요. 농업법 인수가. 10명 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근데 5명 이상 그냥 농업법 단독으로 됩니다. 농업법은 단독으로도 이제는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 거죠, 그것도. 그래서 할 수 있어야죠. 왜냐면 사람 이 의견 맞추기가 굉장히 갈수록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 요게 잘 보셔야 되겠죠? 근로자 숙소, 그렇죠? 숙소, 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 면적에
20% 미만까지 허용이네요. 그죠? 20% 미만까지 시설 면적에. 시설 면적이 뭡니까? 주차장 면적 빼면 되죠? 660이니까 200평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수조는 여기서 20%. 그죠? 설치 허용 20%. 그럼 몇이죠? 20%면 그 100, 그 20%, 666, 132평방미터 되나요? 예, 요거 정도입니다. 한 60평 되나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60평 정도? 60평 정도 되겠네요. 132평방미터. 근데 이런 거를 설치 허용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조례로 확인돼야 되겠죠. 이렇게, 요런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따로 뭐 네이버라든지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확인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항상 보도자료 원문을 보고서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정확하고. 그리고서 이 내용 알고서 어떻게 됩니까? 조례 지자체에 가서 맞냐 틀리냐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건 틀리다. 그럼 왜 틀린지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투자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 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유는 요 이유 없네.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농촌 특화지구도 투자 대상이다. 그 다음 농지이용 증진 사업은 뭐 이 농업을 확대할 때는 좋겠죠. 그 청착농이라든지 정말 농지를 전향하신 분한테는 괜찮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 사람 때문에 다툼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농지법 개정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가지고 농수산수부에서 나온 거죠. 보도자료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힘 이게 우리가 우리 투자자, 토지 투자, 토지 중개, 토지 개발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보면서 인사이트 키우기 위해서 자주자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